너가 그 맛을 알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신부. 네. 또 뭐가 생각나요? 없어. 어느 회사 갔는지 몰라. 실패하나. 충만의 신세계 10년을 작업한다는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어느 회사 간 거예요? LG가 성공합니다. 거래관계는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예요. 더 심플리스트 더 베스트입니다. 그 밑에서 제가 배달 하나 넣었어요. 이걸 클릭하면 제가 연결해 놓은 쇼핑몰들이 쫙 나와요. 이걸 누르면 쇼핑몰로 가요. 물건 사면 도납을 보기에 소개수입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알바하는 사람한테 줘도 되고, 난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셔야지. 쇼핑몰 사업자를 하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접을 하다, 내 귀한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는 그대로 고귀하게 가지고 내인들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SNS 가지고 뭐 신상이 어떠냐, 뭐 장사하고 또 진짜 가슴도 뭐 어려우시고. 브랜드라는 개념 숙제입니다. 안 되면 이 지금 만든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어려우십니다. 그 다음에 방송 이야기를 해요. 구독해줘. 제가 아까 그 네이버도 방송이 있고 뭐 카카오도 방송이 있고 유튜브도 방송이 있고 페이스북 방송이 있고 다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방송으로 인식을 안 하는데, 저는 SNS라는 용어를 그렇게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안 쓰거든요. 소셜 미디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미디어는 뭐냐? 광고주가 주는 광고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 신문사도 광고주들이 주는 돈 받아가지고 신문사 운영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도 방송 속에서 받는 광고비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BS도 10% 강화, 뭐 MBC도 강화, MBC도 강화, 또 SBS도 강화. 왜? 광고를 거기다 안 하거든요. 어디다 하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미디어의 특징은 광고주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미디어니까 기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 뉴스, 드라마, 스포츠 중계 이런 기사를 누가 쓰느냐? 옛날에 매스미디어 때는 방송국 기자 되려면 엄청 공부해 들어요. 신문사 기자 되려면 1년에 뭐 몇 명, 10명도 안 먹는데 하여튼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서 훈련받은 프로들이 기사를 썼어요. 매스미디어 시대에.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누가 기사 써요? 대중이 써요. 누구나. 그러면 매스미디어 시절에 신문사,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뭐 잡지사, 주간지, 뭐 그 많은 미디어에 전문가들이 기사를 썼어요. 전문가들이 만들었어. 콘텐츠를. 소셜미디어는 대중이 만들어. 미디어 회사는 돈을 누가 더 많이 써요? 20세기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매스 미디어와 타일이 대중이 기사를 쓰게 만들어 놓고 기사를 줘야 안 줘. 블로그 쓰면 네이버가 더 안 줘. 페이스북에 내가 멋진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너 잘한다고 막 좋아요하고 가지. 페이스북에 상품 안 줘. 옹기기 전달이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잠깐 제가 그런 거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거래하면 도저히 이게 났어요.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 해. 공익신문다리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창조예요. 그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뭐 혹시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그거야. 사람이 모였으면 유권자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한마디 해요. 그죠? 아까 누구처럼 어떤 정치인이 뭐 한다를 페이스북에 썼어. 그걸로 내 입장이 바뀌어버렸어. 이런 것처럼 페이스북에 냈어요. 정치인들이. 왜? 영향력이 크고 전파를 빨리 하고. 근데 소셜미디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무슨 짓을 하나 하면 프로그램으로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1000명이면 100명한테 내가 게시글을 올리면 알려줘. 자동으로. 공짜로. 그런데 그걸 얼마 동안 알려주냐면 2시간 동안 알려주고 안 알려요. 무한 동안 돌릴 수가 없던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돌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 간다? 브랜드 계정에다 간다. 브랜드 계정. 브랜드에 팔로우를 많이 모아놓고 브랜드에 계정에 사람을 많이 넣어놓고 거기다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마웠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얘기를 아까 건강에 관해서 저기 계시는 분들이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고 실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를 계속 알려줘.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모아. 그게 잠재적인 구매의 고객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거 먹고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거나 말거나.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저기 DMZ 꼬꼬농장 얘기를, 꼬꼬농장 얘기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아니, 제가 정말로 그 꼬꼬농장에 처음에 갔을 때 계란육수 못 먹어봤어요. 두 번째 가도 없어서 못 먹어봤어요. 세 번째 갔는데도 못 먹었는데 격동자를 오니까 한 판 같이 나왔고 미안하니까 이사장이 먹어보라고 한 판을 갖다 왔어요. 그래서 한 농장에서 못 먹고 격동자 사무실에서 그 집 농장 계란을 먹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민감하게 이 냄새나 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코레 얘기했을 때 재밌어 해가지고 이 냄새를 잘 저도 이게 민감하게 되는데 우리 식구 내가 그렇게 저 혼자 이제 미간이 간다는 게
교통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누가 차가 있으면 그럼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기름값 2만 원씩 내 광고 들을게. 이렇게 갈 수 있고 KTX 타고 부평역에 10시까지 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삼산동작에 가는 카풀로 갔다가 5시에 또 부평역 광고 교통비 내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가면 과학기 정도로 농장주가 사줍니다. 대체 그런 걸 할 수 있게 제가 방송은 이렇게 필통하고 되어 있습니다. 촬영 부분, 편집 부분, 송출. 우리가 그 중계하는 걸 보면 이렇게 카메라 뭐 무지막지하게 달아놨잖아요. 무슨 저기 회의 같은 데다가 카메라 달아놓고 뭐 이따만한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놓고 접근 못하게 놓고 뭐 그러잖아요. 카메라 딱 여러 대 갖다 놓고 축구 중계할 때 카메라 몇 개 쓰는지 대충 몇 개 쓰는 거야? 축구 중계 4개 이상. 4개 이상. 기본이 되겠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카메라 수는 4개가 기본입니다. 4개가 안 되면 영상이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중계는 몇 개 씁니다. 두세 배 넣습니다. 요즘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싸지고 그래서 20개, 30개 쓴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잡히던 거 축구 골대 뒤에서 이렇게 막 잡고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방송 생방송 할 때는 안 봤는데 나중에 잘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카메라 20개 중에서 한순간에 한 개뿐에 못 나가는데 다른 카메라들이 잡은 거예요. 그걸 리플레이 해가지고 다시 방송 내보여주니까 우리가 놓쳤던 걸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생산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이거 보면 축구장에서 이거 보고 축구장에서 자기 눈으로 먹는 게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축구장에서 그 기분만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서는 PD가 제일 기획을 하는 거고 시나리오를 작가가 만들어주면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편집이라는 걸 하는데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도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막 들어가잖아요. 오래 걸려고. 그래서 미카렌트. 예. 그래서 편집은 우리가 공방하는 거는 완전히 다 녹화해가지고 완성돼서 공방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은 아니지만 어떤 본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 과정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시장 중계를 하면서도 자막을 넣거나 뭐 여러 가지 스위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출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옛날에 저 접시 큰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위성 뭐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요즘은 이성으로 막 쏘지만 옛날에는 이성이 비싸고 기술이 없을 때는 마이크로웨이브라 해가지고 저 산속 같은 데는 잘 안 나오잖아요. 막 그리고 제가 제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은 대란이 넘어도 안 나왔어. 대란이 저 지상파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쏘는 수준에 쏘는 방송이 대란이 못 넘어와요. 강릉에서는 방송을 못 잡아가지고 나는 케이블로 한동안 갔거든요. 그렇게 쏘는 게 송출이에요. 중계방송 가면 차에 안테나만 잔뜩 꽂아가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연말 촬영할 때도 가보면 안테나 잔뜩 꽂은 차들이 한 대씩 왔어요. 방송국가.
이 소중하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몇 번 카메라 나오는 거 하면 내보내, 몇 번 카메라 나가는 거 하면 내보내, 뭐 이렇게 지휘하는 통제실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촬영은 그 칼바람으로 그 카메라 들리지 않게 그래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봐온 기술입니다. 근데 21세기가 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장비 그대로 있겠네요. 이 장비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90살까지 안 죽게 했듯이 새로운 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다고 자부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비행기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 가방 사이즈가 있습니다. 캐리어라 그러잖아요. 공이 하나에 이 세 개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 제가 만든 거는 여기 카메라 4대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폰을 카메라로 책상을 쳐쪽으로. 이게 그 어려웠거든요. 폰이 있었는데 그 SBS에서 25년 촬영 영상 감독 프로그램이 작년 연말쯤 이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폰을 제가 바로 2대를 조사가지고 3대를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그 ENG 카메라 7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런 카메라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소셜 미디어 여기에서 조그만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텔레비전 같은 이런 텔레비전 같은데 그 화면이 나가지 않으면 해상도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스위처라고 카메라 4개 들어오면 하나로 이렇게 나가서 노트북을 씁니다. 우리는 노트북이라 그러는데 미국에는 맥카지라고 그러잖아요. 루비오를 쓴다고. 데스크탑을 안 쓰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노트북 가지고 생방송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본 사람 영상으로 그런 본드라고 그러잖아요. 묶는 거, 본드. 근데 이게 영상은 1초에 30장의 사진이 들어가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소셜 미디어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화는 24장인가 그렇게 배웠죠. 이 영상이 돌아가는 거 24장이었잖아요. 그 24장이었는데 그 뭐 기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하는데 30장을 했습니다. 30장이니까 고해상도 사진 30장이 1초에 나가니까 데이터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스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을 내보낸다. 스트리밍인데 이렇게 오는 거를
쪼갭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무를 깍두기 치다고. 무를 깍두기 쳐요. 깍두기 쳐가지고 내보냅니다. 어디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게 거대한 디스크 저장 장치를 빌려줘요. 근데 방송 서버라고 하는 것도 빌려줘요. 그래서 아마존, 그게 아마존 이 서버인데 여기에 스트리밍 서버라고 해요. 이게 아마존 워크스페이스가 그런 서비스를 해요. 디스크. 우리 왜 공유 디스크 있잖아요. 네이버 뭐 박스인가? 네이버 뭐죠? 공유 먹는 데가? 네이버 그건 구글 드라이브고 구글 드라이브고 네이버 뭐라고? 저도 구글 드라이브를 써가지고 네이버도 이렇게 뭐 일테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원조가 아마존입니다. 이걸로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소개돼요. 방송 채널. 이게 이제 방송국인데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간다. 내가 건강이 간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건강이 간다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방송을 여기에 동시에 다 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 쏘면 48개 동시에 제가 방송을 쏠 수 있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거. 15개 라이선스 저 2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개에다가 이 본인이 회사 20개 있거든요. 그래서 50개인데 2개를 가져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방송 공식처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건 제가 카톡방에 넣어드렸고요. 이거 다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는 겁니다. 이거 전에 보십시오. 우리가 20세기에 지상파 방송국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텔레비전 방송 같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건 홈쇼핑이었잖아요. 이 홈쇼핑의 방송 기술이 20세기 거예요. 20세기에 만든 기술이었으면 이게. 근데 이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점점 더 매출이 커지고 또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회사 사장님은 홈쇼핑은 망한다. 빨리 다른 살 길을 찾아라. 한지 20년이에요. 근데도 회사 규모는 자꾸 커지고 매출이익도 커지고 사람들은 아직도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 왜 그럴까? 21세기가 됐으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안 나왔어. 예? 어떻게? 새롭게 뭔가 참여하는 게 없나? 예, 아직 없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어디가 24시간 장사하는 방송을 한다. 그거 없어. 제가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 저 평창에 영월에 DMZ에 가서 우리가 같이 방송해 보면
여러분들 채널 다 만들었잖아요. 게임으로. 방송 나와. 녹화한 것도 제 방송 써. 누가 사냐? 지금 렌즈에서 광고하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난 놀러 다니는 건데.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많은 생산자분들이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5분짜리 만들고 1분 50초를 다큐멘터리도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만들고 많은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돈을 들여서 국가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영상을 다 수집하래요. 근데 수집하는데 조건이 있어. 아까 제가 그 매신 그물만 제가 연결한 쇼핑몰 사업자 것만 제가 방송에 실어야 돼요. 24시간. 이름 제가 했는데 뭐라는 소셜 쇼핑. 네, 이게 홈 쇼핑이잖아요. 쇼핑 이걸 써먹고 저건 집에서 본다고 해서 홈이잖아요. 저는 소셜 미디어에서 한다고 해서 소셜 쇼핑. 상품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먼저 아시고. 근데 제가 그걸 상품들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 보통 용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이지만 방법이지만 보통 용사.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교수님 계시거든요. 교수님 계신데 처음부터 들으셨잖아요. 이게 진짜 된다면 보통 돈을 줄 수 있어요. 된다면. 네.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다 채널 만든다고 했잖아요. KBS에 이런 데서 방송하듯이 해서 방송할 수 있어요. 24시간. 우리가 여기 지금 8명, 9명인데 9명이 하루에 1시간 하면 매일 1시간이면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방송하자. 근데 제가 이번 처음 하니까 2월달 처음 하는데 3월 조금 하고 많아지면 24시간 방송 안 할 수 있죠. 24시간이니까 24명이 1시간씩 하면 24시간 방송할 수 있잖아. 근데 누가 아무 얘기해도 방송이야. 근데 주제가 있게 잡아야 돼. 물건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하루도 나올까? 얼굴 가르치. 집사람이 어디 가서 다시 얼굴 내밀어 봐야 안 팔리니까 내가 젊은 아가씨 팔아야지 팔리지. 다시 얼굴 내서 안 팔아야지. 야, 알을 쓰고 팔아볼까? 어쨌든 우리 브랜드 여러분들이 다 방송을 가진 거예요. 이제 브랜드 계정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도 그만이 없어요. 여러분들 브랜드 아까 부동산을 되고 부동산을 쓰면 되고 부동산 수표를 만들고 부동산 수표를 올려놓은 것만 방송하러 다니는 거야. 그건 들고 다니고. 그런데 난 안다. 진짜 소품을 사업자는 그냥 안 보여. 그게 제 생각이고 가장 좋은 마케팅은 방송입니다. 20세기도 그랬습니다. 텔레비전 나오면 성공이잖아요. 식당도 텔레비전 나오면 성공이고 어떤 상품도 텔레비전 나오면 마케팅이고 방송이 마케팅에 중요점. 그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방송도 마케팅의 중요점.
체험단이고 그걸로 다 직업을 얻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근데 방송은 생방송이 제일 재밌잖아요. DMZ는 간지러시면서 불방하고 나올 때 조사하는 쪽으로 근데 다른 데는 마음대로 방송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방송에서 모았다가 계속 재방송 쓰면 되죠. 사관상으로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니까 방송하는 건 내만이고 사는 건 고객만이고 자꾸 하다 보면 저점이 생길 수도 있고 저점이 생기겠죠. 생방송하니까 안 팔리더라. 안 팔리지. 누가 내가 생방송 한다는 건 모르는데. 근데 사전에 예고를 한다거나 우리가 만든 브랜드에서 미리 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팔리더라 라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다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앞서가는 분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사례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다 관리할 수 있게 억울한 일이 없게 추적을 했습니다. 요거는 뭔가는요, 여기 보시면 동아울복이라는 데에 이제 테이크아웃 포장 주문이나 또는 델리버리 배달 주문을 배민이나 스파게티나 여기를 통해서 해요. 한 15% 주세요. 근데 뭐 그래서 최소 주문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돈 주는 게 아까 보니까 자체 주문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 이런 데는 이런 데를 통해서 주문 안 받고 자체 주문을 받거든요. 자체 앱 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도 그 피자헛 만든 회사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피자헛 주문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이렇게 동아울 인터뷰 자체 주문하는 걸 만들어줬고, 여기는 다른 데로 주문을 받아야 그 밑에서 제가 배달을 하는 거였어요. 이걸 클릭하면 제가 연결해 놓은 쇼핑몰들이 쫙 나와요. 이걸 누르면 쇼핑몰로 가요. 물건 사면 동아울복의 소개 수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오덕후 교복하면 내가 오프라인에 파는 걸 온라인에 파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컨셉이 다르잖아. 내가 파는 연탄불고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팔잖아. 팔 수 있잖아요. 그거 사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쇼핑몰, DMZ 쇼핑몰 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맙다. 엎어줄게. 결제 금액. 그러니까 팔린 것만 주니까 손해보는 거 없잖아. 광고 대행사에다가 광고하거나 또는 쿠팡에다가 팔면 10% 이상 줘야지. 이렇게 하면 5%만 줄게. 아니 10% 줄게. 지금 10% 주거든요. 여기 10% 줄게. 강원도 분할게. 강원도에서 나는 거 다 올려줄게.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쇼핑몰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난 특정한 거 몇 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돈이 들어야 돼. 그건 사람 일을 하고. 쿠팡이나 11번 가서 다 그렇게 한다는 그런데 저는 생산자하고 직접적이에요. 쿠팡의 장점은 사람이 많다요. 근데 저의 장점은 생산자하고 직접적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이깁니까? 누군가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딱 믿을만 한 데만 저 그거 안 하고 처음엔 좀 그렇게
신경 써서 해요. 지금 실제로는. 근데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건 소비자들이 안 써요. 소비자가 뭔지 알아요? 다 정답. 요즘에 정답. 소비자가 뭔지 알아요? 쿠팡은 장난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쿠팡은 MD가 장난쳐요. 그래서 MD 접대하는 게 쇼핑몰 사업자의 일이야.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팔아먹는데 중국에서 가져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MD 잡고 MD가 띄워줘. 야지 팔려. 요즘에 소비자의 형태는 발굴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걸 많이 먹는 그러면은 강사님 경우는 이제 전자 단결이라고 보면 중개업자 주도형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개를 하는데 전 계약 관계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니까 계약 관계는 소비자와 생산자 쇼핑몰과 직거래죠. 그래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줄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용어를 안 쓰려고 그러냐면 연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연결해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런가면 중개라는 거는 용어를 중개는 중간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요. 책임이 법이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적 책임을 줘요. 그러니까 제품에 하나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여기다가 주문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생산자 쇼핑몰이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전 없죠. 네. 예를 들어 옵션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데서 현장으로 옵션도 책임 안 지단 말이에요. 중개업자 주도형이니까. 중개업자 주도형 모델이잖아요. 옥션은 자기가 상품을 진열해놓고 파는 백화점이잖아요. 아니요. 생산자 거를 아니 자기 이름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옥션하고 하잖아요. 등록을 해놓은 상태. 아니 그러지만 실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실질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 관계는 옥션과 소비자예요. 예, 법적으로 소비자와 네이버예요. 법적으로 소비자와 쿠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네이버나 옥션이나 쿠팡의 고객 정보로 내가 문자 못 보내요. 50만 원 벌금. 고객 정보 소유권은 옥션, 네이버, 쿠팡에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택배 보내는 주소 가지고 마케팅 못해요. 전화 걸면 바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고객센터. 고객은 쿠팡, 옥션, 네이버의 고객. 법적.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옥션, 네이버, 쿠팡에 있습니다. 생산자한테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권도 없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 그런 정보 보호 측면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런데 하자고. 제품 하나는 이 사람 책임, 수평 사업자 책임이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책임져야 한다. 예. 네.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죠. 그게 문제죠. 이 사람이 이 가게집사로 만들면 이렇게 오픈머리 다 올릴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거 지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오픈머리 근데 여기는 자기가 직접 받으면 고객 정보 소유권도 있고 고객 정보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쇼핑몰 여기 들어와서 와우 코리아에 들어와서 에이전트를 하는 경우 예.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머지나요? 쇼핑몰 물론 저한테 주는 비율이 네. 달라요. 네. 뭐 10%도 있고 35%도 있어요. 네. 쇼핑몰별로. 네. 그러면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제가 30을 갖고 70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브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네요. 영업사원이 예. 그래서 제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에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않아. 그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니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쉽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쉽잖아요. 어렵죠. 아니 어려워. 이걸 말로만 설명하면 본전력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다른 분도 이제 의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게임을 얘기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없던 표시. 그래서 이거는 대박 아니면 좁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도 또 다른 약간 다르게는. 예, 그래서 아까 예, 메시라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단계가 두 사람만 잡아오라 그러니까 이 마케팅입니다. 두 사람 잡아오면 또 두 사람 잡아오고 두 사람. 근데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는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6개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나머지 5개, 이놈도 나머지 5개, 이놈도 나머지 5개, 이놈도 나머지 5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그런데 이게 메시지죠. 우리만 무슨. 근데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방사형이 저게 아니고 저건 네트워크 마케팅. 예, 네트워크. 그러니까 또 방사형. 예, 이놈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요. 네트워크는 이 구조고요. 이게 트리 구조고요. 이게 메시. 근데 그 메시는 또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다시 또 한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 소개를 했어요. 그럼 경쟁자만 생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경쟁 관계지. 뭐 내 서브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의 능력으로, 네. 또 팀의 능력으로, 조직의 능력으로, 회사의 능력으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메시 마케팅은 이게 생산자와 예를 들어서 강사님과 제가 저와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예. 저를 중심으로 제가 생산자하고 계약하고, 제가 에이전트하고 계약하고, 땡. 그러니까 딱 두 단계고 끝. 예. 아니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부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구현을 그것만 믿는 거안 되고요. 사실상 저 그림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님 밖에다가 딱 하나 놓고 각 저 지금 점 저기하고 연결 한번 딱 그림이 금방 이해가 되죠. 생산자, 강사님, 그다음에 우리가 각자의 에이전트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거래관계는 소비자와 생산자 측거예요. 그런데 인플루언싱은 지금 두 단계라고 하셨으면 두 단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더 심플리스트 더 베스트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화장품 쇼핑몰 걸 팔아주면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화장품 30년 영업만 하신 고도백화점에 화장품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밤스 사장님인데 이분이 했는데 그 피부관리시 예를 들어서 그 여기가 동작구잖아요. 동작구 피부관리시 원장님이시고 동작구에서 누가 화장품을 샀는데 배송을 중도구에 했어. 그럼 중도구에는 피부관리실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좀 먹고 저기도 둘이 나눠 먹고. 근데 원장님들이 다 사업가거든요. 이름도 있고 뭐. 이 돈이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머리 아프네. 안 할래. 그냥 옛날처럼 도배를 그냥 주고 실패했어. 1년 만에. 화장품하고 골프용 부분을 했는데 실패했어. 이게 너무 복잡해. 참여자들이 저도 쇼핑몰 사업자도 생산자도
또 이렇게 에이전트 하시는 분이나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라고. 네. 나 이런 분들이 투명하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면 안 돼. 서로 의심해.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상품인데 서비스 상품이라고 있잖아요. 예. 부동산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 롱폼이라든가 예, 본인상으로 예, 뭐 어떤 분야에 조용. 네. 그래서 교육도 한국이랑 잘 연결을 그냥 그 한국으로 수가 있다. 예, 있습니다. 시간당 100만 원짜리 컨설팅 해주는 CEO 컨설팅 하는 사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여기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당 100만 원. 그다음에 그럼 뭐 제품마다 다 이렇게 수수료가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자 원가는 한 30% 정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아니요. 화장품만 30% 이하입니다. 화장품만 30% 이하고요. 우유는 더 한참 아래고요. 우유는 크게 4개로 나누거든요. 화장품, 우유, 식품, 스낵. 그 중에서 마진이 제일 없는 게 식품 중에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건 10%도 안 됩니다. 더 달라고 했다는 다시는 오지 말아요. 신선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비서실입니다. 아니요 제가 그래요? 오늘 왜 비서냐 하면 제일 먼저 왔다. 저보다 먼저 와 있다. 비서. 10분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 마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화장품 도매사한테서 준다고 수출해달라고 하는 게 30% 그냥 도매사한테 받는데요. 아니 화장품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한국 출발하기 위해서 다 받는다고 합니다.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장품 좋은 거 쓸 필요 없대요. 그냥 하면 된대요. 아니 실제 뭐 화장품 브랜드 값이다. 브랜드 값이다. 브랜드 값이고 거기에 향수를 뭘 넣느냐에 근데 여성분이 되보시면 비싼 화장품 쓰고 싶습니다. 아니 여성분이 되시면 여성분한테 선물 한번 해보세요. 비싼 화장품하고 똑같하고 이거 비싼 화장품 30만 원인데 이거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브랜드가 없고 여기에 노브랜드라고 써 있어. 근데 이거 5만 원에 샀어. 30만 원짜리 똑같은 거야. 그리고 선물해 보세요. 여성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이야기하고 이걸 얘기하면 밸류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시장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모른다. 모른다만 맞고 다 틀리다. 이게 광고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광고주한테. 절대로 안 하는 광고주한테. 절대로 안 하는 광고주한테 절대로 안 하고 광고쟁이끼리 술 먹으면 하는 얘기가 모른다만 맞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요? 광고주가 이렇게 만들으라니까 저렇게 만들어. 그대로 만들어 더 주고 결제받아서 돈만 받으면 돼요. 그게 광고쟁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맨날 무슨 그것만 나오잖아. 조 회장 살아있을 때. 그것만 좋아. 그러니까 LG에서 맨날 그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양반 LG에서 근무했거든요. 부처가. 그러니까 LG에 이 자식들아 나를 근무했고 아버지 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아니야. 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입니다. 에피소드. 너가 개맛을 알아. 광고가 성공한 광고일까요? 실패한 광고일까요? 너가 개맛을 알아. 우리 다 하잖아. 너가 개맛을 알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신부. 네. 또 뭐가 생각나요? 없어. 어느 회사 광고인지 몰라. 실패한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아시죠? 기억하실 분 같고
어디에서 한 거예요? LG. LG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랜드 기능을 만들잖아요. 건강히 간다. 뭐 DLZ 친구들, 뭐 와우인 코리아 세계 브랜드를 오늘 들었거든요. 다 기억이 되세요?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몇 번 들으셨어요? 그죠? 제가 와우인 코리아를 브랜딩하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말려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브랜딩은 반복적으로 누차 들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브랜드를 기억하면 성공.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있어도 창업주 이름 누구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공한 브랜드였습니다. 3대가 하고 있는 대로 삼성전자는 기억해도 창업주 이름이 갑자기 뭐더라 이거지? 삼성전자는 성공한 브랜드. 사람이 생각이 나. 이런 성공하는 게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 자기 이름이 사람들한테 기억돼야지 되는 자기 이름이 브랜드인 직업이 있어. 네? 연예인은 예명이지. 나훈아가 최홍길이잖아. 그러니까 실명이 알려지면 예명이 예명이 알려져 있는 거고 실명이 알려져 있는 사람 직업이 있다. 뭘까요? 아까 얘기한 정치. 정치는 자기 이름, 실명, 세자가 알려져야 돼. 오상을 하루 저녁에 밥솥을 먹을 거야. 내 실명으로 알려져야 되는 직업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을 해도 여기에 마지막에 유튜브 페이스북에 나가는 그 방송 유튜브 배경 이름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좀 하면 언제 올려놓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생산자 쇼핑몰이에요. 근데 영어로 같이 써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셜미디어는 어디에 방송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죠. 유튜브 국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페이스북 국경 없잖아요. 자동 번역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카메라가 들어와서 스위처에 의해서 보조금 노트 이게 이제 편집하는 거죠. 이거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화면 보고 통신장비로 해서 아마존 서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한국에 있는 사람, 타이거는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거 팀, 한국에 국내 고객을 상대로 송출을 해요. 여기서 쏴주면 받아갈 수 있는 인스트림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자기 브랜드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누굴까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 한국에 유학한 분들이 학교에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국 애들이 요즘 한국에 유학을 안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알바해도 많이 임금이 올라가요. 굳이 한국에 와서 알바 안 했죠. 근데 베트남이나 동남아 애들은 거기는 아직 임금비가 싸서 한국에 와서 알바하는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 한 장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쇼핑한다 그러면 통신비를 반반 내요. 미국에서 전화 걸어 보시고 전화 걸면 전화 거는 사람이 50% 내고 받는 사람이 50% 내고. 근데 빨리 끊어야 돼. 받는 사람이 막 얘기 다 끝났어. 끊어. 그래, 나도 돈 50% 내고 있으니까 통신료로. 근데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거는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 딸이 전화하면 그래. 딸이 그럴 때까지 듣는 거지. 나도 안 들어. 쇼핑몰도 고객이 쇼핑몰에서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할 때 뭐 그림 막 내려오고 고해적도 그림 내려오고 영상이 내려오고 통신료 받을 내가 내. 미국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그래. 한국만 안 그래. 한국만 한 달에 얼마 내면 전액제야. 무제한으로 영상이 이미지. 그러니까 고화질, 고영상 뭐 이런 거 잔뜩 갖다 붙여놔. 그래도 우리나라가 불만이 없어.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아니야. 소비자가 쇼핑몰에 와서 보내는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소비자가 다 내. 이거는 택배비가 문제가 아니라 통신비가 문제야. 근데 대한민국,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나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 본국에는 엘리트들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서독에 광주 진짜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대학생 뽑아가지고 이럴 거면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서 배웠어.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오는 근로자 어떻게 보내냐? 캄보디아 정부가 1년에 만 명 뽑아서 1년 교육시켜서 보내줘. 그러면 2년 있어. 연사 2년 2년 2차 연장 1년 5년 있다가 돌아가. 그래서 5만 명 있어. 캄보디아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뒤로 가. 나라마다 다 배정이 났어요. 걔들은 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1번부터 10,000번 안에 들어가야 뽑혀서 1년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있을 때도 팔고 돌아갔을 때도 팔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소셜미디어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 쓰냐 못 쓰냐 훨씬 잘 써. 왜? 그건 네이버 카톡 당장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왓츠에, 뭐 유튜브 이쁘게 못해, 틱톡 이쁘게 못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 정부 관리였지. 이거 하고 있지. 하여튼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어제 교포하고 같이 강원도에 갔어요. 자기 딸이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사고파고 돈 받고 다 한다. 쇼핑몰 없이. 그게 뭔가 하면 소셜 커머스. 소셜 미디어 안에서 장사를 다 해. 왜? 소셜 미디어들이 피지가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돈을 환불할 수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카톡처럼 다이렉트 주고받다가 물건 보여주면 좋아, 그거 얼마야? 그러면 송금해. 그러면 페이팔이나 이런 걸로 돈 받아요. 그리고 그걸 보내주고 개인 간에 거래돼. 우리 젊은이들은 네이버 카카오 이라고 시간 뭐 게임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돈을 받게만 해주면 한국 정부가 그걸 운영을 안 하는 거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한국 상품 이 한국 전 세계 관계없어. 수적으로 플랫폼처럼 코스 장사를 다 누구 다 하는데 한국은 그런 데다가 피지 허용을 안 해줬어. 돈 못 받으니까 장사를 못 해요. 제가 21세기 무역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못 써. 우리 젊은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하다. 왜? 소셜 미디어 커머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계 사람들이 미국 카카오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페이스북,
샵으로 자동으로 연동시켜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결제하면 쇼핑몰에서 결제해요 지금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소량은 애들이 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서 이거 보는데 꼭 우리나라의 농부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주문하는 거랑 똑같이 전 세계로 세상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언론을 하십시오. 그리고 유연하십시오. 지금 10대, 20대들이 쓰고 있는 걸 배우세요. 그래서 30년을 더 써야 되는데 60대 자녀들이야 못 죽게 나오니까 30년 써야 돼. 정신 맞짱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브랜드를 키워놓는 산속도 하고 요즘 취직이 안 되는 부모가 하던 가게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온라인에다가 내 가게 만들어놓고 보여주는. 아까 누가 저기 직장 다니면서부터 하신 투자하시다 그랬어요. 이거 했는데 이거 최고야 엄마 이거 내가 할게. 네,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어서 내 폰도 새로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근데 개인은 그냥 못 넘어가니까 뭐 어쨌든 법인으로 넘는 거지. 사업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오늘 오전 끝냈고요. 아까 저기 늦게 오신 분들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 들어오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 번호를 제가 지금 보신 거는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립니다. 뭐 파일을 다 보시고요. 여기로 뭐 전화를 거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늦게 오신 분 1시에 그 보면서 편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설치해야 됩니다. 네, 설치 끝에 식사하시고 이쪽 오시면 설치해야 되고요. 설치하고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도 아무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